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6월 들어서도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증시가 오늘은 에너지를 이어가지 못했네요. 하지만 개별 이슈를 중심으로 한 종목별 시세는 강했습니다. 연말부터 동해 시추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에 가스, 관광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집중된 바이오주가 6월 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 속에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6월 증시를 따라가야 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2차 전지 비만 치료제, 기술적 반등인가 본격 랠리인가입니다. 업황 둔화에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했던 2차 전지주들이 이번 주 들어 반등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며 원료 가격 안정화 국면이 실제 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도 형성 중입니다. 또 오늘은 작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비만약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특히 비만약에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먼저 2차 전지주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장비주를 중심으로 소재와 부품까지 일제히 반등에 나선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바닥 탈출에 나섰다고 봐도 좋을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반등은 양극재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작년엔 양극재가 주도한 시장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주도를 해서 끌고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반등한 것을 보면은 좀 나머지 특색 있는 제품, 이른바 스페셜티에서 반등이 나오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해질, 음극재 등등등 있죠. 에코핸드림,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율촌화학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냥 이제 양극재에 대한 논리는 원래부터는 이 캐파 증설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 좋고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원래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해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보통 이런 주도주라고 하는 것, 양극재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끝나게 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것 이외에 새로운 재료들이 보통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양극재에선 보이지 않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이 특색 있는 제품들, 방금 말씀드렸던 음극재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전구체 전해질과 같이 아예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혜를 볼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IRA로 인한 주문을 내년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증설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IRA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트닝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결국 수혜 볼 것은 우리나라다. 이런 논리 차원에서 이 공급 부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엔캠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가 반응하는 중이고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반등은 양극재 주도의 상승이 아니기에 작년과는 좀 사뭇 다른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급 부족이 있는 분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내에서도 장비주의 상대적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보 마그네틱이 경영권 매각설에 급등을 했는데요. 매각 이슈가 주가를 연속적으로 견인해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상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연속적으로 견인
견인해준다 이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의 반응을 좀 보자면은 PNT, 윤성 FNC 그리고 오늘 자체적인 좀 이슈가 있는 대보마그네틱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이제 중심적으로 좀 제가 아까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하나기술이 수주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2차전지 장비주 안에서의 엣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대보마그네틱 경영권 매각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본격적인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LX 인터내셔널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소소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하나기술처럼 수주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장비주들 사이에서 하나 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선을 좀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더 실어주셨습니다. 또 5월 수출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반등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신호로 봐도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볼 때 아직 추가 하락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기에도 아직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극재라고 하는 것은 일단 2차전지 안에서 우선으로 볼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양극재 가격 변화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토파본다라고 한다면은 NCM, NCA 양극재 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단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0.198%, 먼틀리로 이 정도 늘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인 반등의 의미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바라보자면은 주가를 구성하는 것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EPS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한창 날아갈 때의 영업이익이 3천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총으로 보더라도 POR이라고 하는 것이 40배, 여전히 4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런 친구들, 즉 에코프로라고 하는 것은 지주사잖아요. 근데 이런 밸류를 받고 있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전히 지주사라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전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신에 이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작년에 자국 내 침투율을 크게 올린 중국의 경우에는 침투율이 50% 정도인데 글로벌리 보자면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침투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개선이 되어야만 이 주가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장중에 LNFT였다, 뭐 에코프로티였다라고 하는 데서 일희일비할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인 점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최근 그 장비주가 부각 중이고 또 전해액, 전고체 등은 탄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도 뭐 솔브레인홀딩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모멘텀 측면에서 지금 가장 접근하기 좋은 분야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IRA 측면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분명히 있는 전구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배터리 양극재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이 전구체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전체 배터리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이 전구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글로벌 전구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IRA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탈중국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건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조 자체가 지금도 점점점 좁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목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 1월 탑재를 위해서는 연내 이 퀄 테스트라고 하는 거라든지 수율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자금률 상승 속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기업보다도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이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을 중심으로 전구체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RA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전구체 쪽 유망 분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비만 치료제들이 올해 들어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7% 정도로 전망이 되면서 여전히 유망한 시장으로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깜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좀 다시 시세 형성을 기대해도 좋은 시점일까요? 예, 그 비만 치료제 자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새로운 약이 만들어졌다 정도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약이 신약 후보로 재탄생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존 약들이 이미 부작용이라든지 관련된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임상, 임상 1상 등을 건너뛰고 2상이라든지 3상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상 실험을 간단히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드러그 리포지셔닝은 이 승인 확률도 신약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간단하고 과정에서도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도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가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수익성도 괜찮고 앞으로의 승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세 형성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요도 높고 이제 시장 확산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아그레라든지 프로페시아가 이런 대표적인 이제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예거든요. 따라서 확산 구간에서는 더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 인벤티지랩이 오늘 모처럼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지속형 비만약 개발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차트상으로 볼 때 4월 중순부터 저점도 잘 다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시세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도 좋을까요? 예, 물론 이제 제약 자체 그 비만 치료제 자체로서는 사실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버벅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결론을 일라릴리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나마 이 삼천당 제약에서 제형이 다른 즉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GLP-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런 신선한 쪽을 중심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 전 뉴스로 이런 것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주주들을 좀 힘들어하게 했던 뉴스들이 좀 해소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따라서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그래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비만약 관련주 내에서 강석훈 PB의 최선호주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전구체 관련주인 에코앤드림 그리고 삼천당 제약과 미국의 일라이릴리를 최선호주로 가져오셨는데요. 세 종목의 매력 포인트 정리를 해볼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새만금 지역에 4.5만 평의 이제 부지를 좀 확보했고 1분기 기준 5천 톤이던 전구체 캐파를 내후년에 2025년 1분기 3.5만 톤까지 확대한다. 대략 한 7배 정도 확대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연간 10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IRA의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에코앤드림과 LSBB라고 하는 그 공장이 중국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국내 순수 기술로 이 새만금 증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라릴리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의 거의 주도주고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서 일라릴리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석훈 PB의 원픽 에코앤드림, 삼천당 제약 그리고 일라이릴리까지 만나봤는데요. 기술 경쟁력과 재료를 보유한 업체들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여한 시간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사연자분들께는 저희가 경제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은 60대 여성 정희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7천만 원이고요. 주식은 97%, 현금은 3% 비중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 엔캠, HLB 등 총 8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정희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종목이 8종목이 담겨 있는데 7종목이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 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희님의 포트를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분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30점, 한중현 파트너가 10점으로 두 분 모두 아주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은 그래도 한중현 파트너보다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들 인지하다시피 2차 전지가 뭐 거의 몰빵 수준이죠. 사실 HLB는 비중이 1%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수익이 가장 좋은 SKC 역시도 물론 최근 이제 자회사 그 앱솔릭스가 그 이제 유리 기판 모멘텀으로 저희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은 본업은 이제 동박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본업은 여전히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빨라야 이제 4분기 정도의 흑자 전환 기대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제 그런 계열사의 모멘텀 때문에 많이 좀 올라간 측면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무튼간에 전제 전반적으로 좀 총체적인 뭐 난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는 하였을 때 이게 그렇게 크게 분산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포트폴리오고 일단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점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셔서 이 포트폴리오의 재편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한 발짝을 뗐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위안 삼아 점수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대로 특정 섹터에 쏠린 점을 좀 아쉽게 보셨고 그래도 재편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30점을 주셨습니다. 한준영 파트너는 다시 10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혼내실지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데 어떤 점을 놓쳤기 때문에 현재 포트가 만들어진 걸까요? 일단 그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좀 사연을 접수해 주신 거 그 부분을 제가 좀 간과를 한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수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아주 그 좀 박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솔직한 마음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2차 전지에 편중된 점을 이제 두 분 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정희님 또한 이 2차 전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신청 사연을 해주셨거든요. 주위에 주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신문이나 TV,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작년 8월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어렵잖아요. 용어도 많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나마 2차 전지는 설명을 좀 듣고 있으면 이해가 쉬워서 2차 전지를 사게 됐다고 합니다. 매수할 때는 가격을 잘 따져보고 사야 되는데 혹시 놓칠까 봐 그냥 따라서 사게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평단을 낮추려고 자꾸 더 사게 되고 본의 아니게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이익이 발생할 때는 기준선 위에서 조금씩 나눠서 팔고요. 손절 기준은 이제 따로 없다고 하십니다. 자, 정희님의 사연 듣고 있으니까 참 그 답답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자,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이 정희님의 스토리 아마 많이 공감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 보니까 개인들이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중현 파트너, 오늘 그 너무 혼내지만 마시고 이 정희님의 어떤 이 스타일을 좀 봤을 때 현재 그래도 빨리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점들일까요? 그래도 너무 좀 혼낸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어머니랑 한 비슷한 연배실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께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이제 좀 사연을 받아 보니까 사실 저는 그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사실 이게 쉬운 섹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그래도 반도체는 어려운데 2차 전지는 좀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전 일단은 좀 갸우뚱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혹은 그 이상 어려운 게 2차 전지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이해가 쉬웠다면 과연 그 이 사연자분 정희님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쉬우셨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 쉽게 얘기를 해준 게 그 컨텐츠 자체가 쉬웠던 건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가 아니고서도 다른 어떤 섹터를 누군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이분은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아마 비슷한 성과를 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실직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놓칠까 봐 따라 샀다. 결국 이제 포모에 동참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답답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분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궁금해 하셔야 될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성향부터 먼저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의 투자 성향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채로 일단은 포모에 동참해서 올라탔다가 좀 큰 손실을 보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지금 좋고 나쁘고 그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일단은 좀 본인의 투자 성향, 즉 본인은 좀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좀 가는 말에 올라타는 뭐 스윙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지 내지는 하루짜리 당일 청산 트레이딩 그런 관점으로 갖고 계신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굉장히 박하게 드렸지만 2차 전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분은 점수를 나쁘게 드린 겁니다가 아니라 이분은 아예 본인의 투자 철학 없이 본인의 자금 전부를 거의 100% 가까운 돈을 다 부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나쁜 점수를 드린 거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제가 뭐 억하심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님을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님 한중현 파트너의 이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자는 참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 트레이딩인지 스윙인지 장기 투자인지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자는 내용이셨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참견 내용들 통해서 부자 되는 포트로 하나씩 바꿔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희님이 의뢰해주신 포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물음표 보겠습니다. 정희님이 제 포트에 답답이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매수가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는데 다음으로 현재 6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인 SKC입니다. 조정 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다음으로 현재 현대차,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조정 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추격 매수 조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의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의뢰해주신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 이 답답이 3인방인데요. 나름 대표적인 것들로 골라서 샀다고 하셨는데 이게 손실이 나도 좀 팔지 않고 기다렸더니 미디어에서는 또 좋지 않다고 하고 계속 그 수익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정희님의 2차 전지 답답이 3인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님? 예,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좀 종목 교체를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가장 큰 좀 답답한 그런 이유는 이제 현재 북미 시장에서 가동 중인 설비가 현재도 있죠. 근데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설비보다 5배 이상, 6배 정도 수준까지의 추가적인 설비가 계속해서 램프업 될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설비 가지고도 지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일단 실적을 좀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공급이 조금 이제 더 많다라는 과잉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부 공장은 오히려 가동률을 좀 줄이고 있을 정도로 최근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대항마로서의 좀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카가 완성차 업체에서 마진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을 더 주력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도 분명히 부담 요인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 최근 S&P에서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조달 금리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슈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돌파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그런 양상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는 세 종목도 일단 현재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일단 반등치는 조금 줄이자라는 말씀을 종목을 교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에코프로는 한 10만 원 정도, 에코프로 비하면 한 20만 원.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39만 원 정도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하는데 물론 그 가격이 채 못 올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최근 그나마 조금 잠시 조금 쉬어가는 틈에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을 살짝 한 건데 이제 요것을 활용해서 저는 조금 종목을 좀 교체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술적 반등 시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보자란 말씀이셨는데 각 종목에 기대되는 가격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희님이 SKC 때문에 그나마 포트를 보면서 웃게 된다고 하십니다. 원래 100주를 갖고 계셨는데 10주씩 3번씩을 나눠서 익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70주를 보유 중인데 그래도 이익 실현한 후에도 추세가 좋아서 좀 배가 아프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좀 더 담아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주셨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SKC가 지금 이제 15만 원쯤 되나요? 15만 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30만 원이 가고 100만 원이 가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다시 내려올 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희님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희님께서는 지금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정희님 일단은 투자 성향 정립부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더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SKC 자체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샀을 때 그때 시절이랑 비슷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SKC를 2차 전지로 그냥 보고 사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유리편도 끼고 이제 IT 종목도 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날아갔을 뿐이지 절대로 정희님의 절대로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정희님의 투자 포인트에는 이 SKC가 이렇게 단기 급등 시나리오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즉 요행이었다는 거죠. 요행은 요행에서 끝나야지 요행을 이제 그거를 거기서 욕심을 더 내는 순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슬픈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한 15만 원 이상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다 정리를 하시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정리된 비중만큼을 다른 종목 손실 메꾸는데 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을 챙기시는데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에서 미련 없이 정리를 하고 그걸로 다른 거에 오히려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정희님의 다음 궁금증은 이제 현대차, 알테오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알테오젠 뭐 요즘 좀 분위기 좋은데요. 자, 정희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종목인데 조종이 나오면 들어가고 싶다.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자, 김성윤 이사, 이 3인방 정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삼총사 현 시점에서 종목 선택, 이 선택적인 면을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관심 있어 하시는 세 종목이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보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말씀하신 이미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 종목 쪽으로의 저는 교체를 어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뭐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현대차는 작년 실적이 워낙에 좋았죠. 뭐 그리고 올해도 이번에도 5월달 판매는 어떻게 보면 좀 플랫합니다. 수출은 조금 좋았고 내수는 좀 안 좋았고 이러면서 비슷한 수치인데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이익이 올해는 나오진 못합니다만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가장 현대차 그룹이 적극적으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인데 다만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27만 원대에서 이제 26만 원대로 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당장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뭘 바라보는 관점은 8월 달에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때 되면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 같은 적극적인 그런 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또 10월에 북미 공작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25만 원대면 좋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시기를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동안에 뭐 알테오젠, 삼성전자제약은 바이오 중에서 두 개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네네네. 오늘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걸 쫓아가야 할지 조금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물론 저는 뭐 최소한 30만 원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 하실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기대는 하는데, 다만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천당제약을 또 대안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물론 방사능 글로벌 경쟁력 분명히 높은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데, 다만 어제 급등 후에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고 거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5%가량의 조정을 받아서 단기적인 매물 부담은 분명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전 하반기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만 원 아래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수급이 조금 꼬였으니 대안으로 LIG 넥스원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또 대안 종목도 이제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희님이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너무 어렵다. 자, 그래도 시장의 대세를 좀 쫓아가려면 반도체가 그래도 한두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도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담기 좋은 소부장은 뭐가 있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께 이번엔 질문을 드릴게요. 반도체는 뭐 산업이 좀 광범위하고 어렵습니다. 뭐 전문 용어도 많고 기술력, 산업의 모든 걸 다 알고 꼼꼼히 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매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희님처럼 반도체를 담고 싶은데 이 참 산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고르면 좋을지, 우선 이렇게 대장주 위주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용 멘트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속마음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속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속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려우시면 그냥 반도체에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모르는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sek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접근했다가 운이 좋아서 뭐 10번 중에 한두 번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근데 8번, 9번은 아마 손실이실 텐데, 만약에 지금 정희님이 작년에도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작년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 다 이제 작년 한 9월쯤 사신 것 같은데, 작년 9월쯤에 2차 다 같이 사신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데 정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딱 요맘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이제 상반기 끝나잖아요. 2023년 상반기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예. 그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 테슬라다. 그리고 그 뉴스가 올해 또 나왔어요. 2024년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주식 엔비디아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가 꺾이고 IT가 꺾이고, 만약에요. 뭐 전 안 꺾이길 바라지만 엔비디아가 꺾이고 IT가 꺾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희님 만약에 IT 들어가시잖아요. 작년에 데자뷰예요. 또 물리시는 겁니다. 즉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자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공부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있자니 조금 솔직히 사람으로서 좀 배 아프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IT 종목을 이제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콕 찌르하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하면 그 종목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하나 있죠. ETF로 하시면 돼요. ETF로 국내 가장 대표적인 ETF, 그 IT ETF로 그걸로 일단 비중 한 10%에서 15% 먼저 채워두신 다음에 시장 따라가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꼭 우리가 종목 하나만, 알주식 하나만 콕 찍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ETF 사면서 그걸로 시장 따라가면 되니까 이런 대안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너무 오른 만큼 그 작년에 2차 전지 그 포모가 다시 좀 데자뷰처럼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좀 위험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한 종목보다는 반도체 ETF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님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요즘은 좀 가는 종목만 가는데 어떤 종목이 좀 추격 매수가 가능한 조건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추격 매수가 가능한 조건 그리고 매수가 설정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 그나마 좀 덜 후회를 하게 될까요, 이사님? 예,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네. 이분이 좀 손실이 계속 좀 있다 보니 좀 조급해지신 거는 아닌지라는 사실 염려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트레이딩 혹은 스윙 정도의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조언을 좀 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 좀 물론 장기 투자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아직은 조금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그냥 트레이딩으로 바로 들어간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서도 장이 좋든 안 좋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거 쳐다보면 솔직히 뭐 배 아프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건 누구나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럼 뭐 욕심은 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건 오히려 멘탈 관리에 방해만 될 뿐이지.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기본부터 먼저 어느 정도 좀 정립해 놓고 어느 정도 좀 쌓아둔 다음에 그 후에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장 상황이 아주 뭐 저는 좋은 장이라면은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아주 뭐 좋은 그런 장세는 분명히 좀 아니다라는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주식 현금 비중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일부 종목 팔아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려고 준비해놨던 현금이 또 다른 거 보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현금은 또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금을 한번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한번 가지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그런 방법,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좋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명확한 좋은 장세가 아닌 만큼 트레이딩보다는 좀 포트 재정비에 힘써보자, 현금도 잘 가지고 있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희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올매도를 주셨네요. 일단은 올매도를 하시고, 이분은 이제 지금 당장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본인의 투자 스타일, 투자관부터 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렸는데 저렇게 됐네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93년이었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저는 이제 작가님께 드렸는데 저렇게 이제 됐습니다만, 정희님은 지금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투자 마인드나 투자관부터 정리를 하시고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그러신다면 작년의 실수를 한 번으로도 아니고 몇 번 더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부터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박건 다 바꿔. 절 바꾸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우리 이사님이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눈 팔지 말고 내 종목에만 집중하자.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저도 뭐 사실 한중현 파트너님처럼 올매도를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엔켄과 덕산 테코피아를 남겨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전해질 쪽이 이제 해외 우려 집단 그런 그 미국의 제재 이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주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활성화하고 되고 있어서 2차 전지 내에서 그래도 좀 틈새는 가능하리라라는 기대에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그런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세 종목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아까 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은 대안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요. 네. 하이브는 뭐 제가 이따가 소개할 테니까 뭐 다시 이따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22%대 급등세를 보였던 모나리자가 보입니다. 조금 전 인도네시아 제지 회사에 대한 매각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공시를 현재 발표한 상태인데요. 이와 연동되면서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5%대 급등세에 5,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같은 결로 엮이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4%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대성에너지가 강합니다. 대성에너지가 3%대 오름세 보이면서 12,97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동해 관련주로 엮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또 계양전기 우선주도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KC 그린홀딩스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가 현재 5%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1,000원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거래량과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고려해봤을 때 10위권 내에서 유의한 종목은 따로 없고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거래량 쏠리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태양금속 우선주인데요.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0%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2% 가까운 하락세에 좀 밀리는 모습이죠. 또 삼성공조가 22%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투자주의 지정 공시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공조가 1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위주로 좀 짚어보면은 KNR 시스템이 13,000주 정도, 유신이 2,000주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6%대 오름세에 16,4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S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딥마인드가 이 시각 현재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에는 SM이 자리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던 주가가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정규장에서 8% 하락 마감하더니 시간에서는 강보합권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급락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내일장은 어떤 점을 경계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SM이 막판에 하락한 이유가 이제 소속 아이돌과 관련된 루머가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면서 막판에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엔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인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종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기억하다시피 카리나 연애 이슈로 이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브의 경우에도 이 레이블과의 갈등으로 한번 이제 곤욕을 좀 겪었던 점이 있습니다. 원래 엔터주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앨범 판매라고 하는 것과 이 레이블화라고 하는 것에 두 마리의 말이 끌던 원래 쌍두마차인데 이 앨범 판매라고 하는 것도 이 과거 랜덤 포토카드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려왔지만은 오늘날 이 어두워 사태에서 이런 기형적인 BM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이 자정적인 목소리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BM이 새로 도입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같고요. 레이블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IP 생산 속도라고 하는 것을 올리고 한 명의 프로듀스로 인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받아왔지만은 올해 불거졌듯이 이 레이블의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엔터주에 대한 수급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만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불안 요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지 보완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5위에 랭크된 SM에 대해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에는 대석에너지가 자리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철강과 석유, 가스 등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13% 강세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 넘는 상승 보이면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는 DK락입니다. DK락이 4위에 랭크된 대성에너지와 비슷한 결로 동해가스 테마주인데요. 심해 시추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8%대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시간외에서 4% 넘는 강세 흐름으로 되돌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에는 STX 그린로지스가 자리했습니다. 해운 테마의 대표주로 정규장에서 2%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7만 주 넘는 거래량으로 5%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Y랩이 자리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거란 기대감에 같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또 시간에서는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랩은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 웹툰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리레이팅뿐만 아니라 이 한국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산업 자체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의 창 끝에 이 웹툰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웹툰 엔터 미디어의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IP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제작한 작품의 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해석 안에서 이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산업이 바로 이 웹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장성도 좋고 이 세계 관심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만 주목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이 꾸준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Y랩을 필두로 Y랩이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이 Y랩을 필두로 이 웹툰 산업을 좋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삼성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될 거란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관련주들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화면으로 두 분의 내일장 101 바로 만나보시죠. 자, 김성준 이사는 하이브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대주전자재료를 오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 내일장 101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약재 소멸 구간과 여전한 이 K엔터의 위상. 101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6월에는 이제 본격 랠리를 이끌어갈 모멘텀 등장해 줄까요? 예, 일단 먼저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 양상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K엔터도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변한 건 전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구설수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실적도 1분기 상당히 좋지가 못했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좀 기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단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실적인데요. 물론 지난 1분기에는 14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 때문에 더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2분기부터 바로 한 900억 가까운 수준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전 작년 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연간으로도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더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본다면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실적은 그래도 우상향하고 내년에는 또 BTS 완전체 활동까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뭐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금 판단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다음 주에 BTS 진이 제대를 하고 바로 활동을 재개를 할 예정에 있고요. 앨범은 최소한 이제 500만 장 이상의 판매고 달성을 지금 기대를 한다라는 측면도 실적에 기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경에 북미 지역에서 활동할 걸그룹 캐치아이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뭐 투어스라든지 또 이제 걸그룹 아일리 계속해서 성공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래서 일단 그런 육성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캐치아이도 분명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이제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버스라는 갑자기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인데요. 일단 이제 구독 서비스가 하반기 시작이 되고요. 해외 아티스트도 지금 입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팬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20만 원이면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K엔터의 위상을 한번 만끽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파트너도 만나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어떤 점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숫자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편한데요. 뭐 시간 관계상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영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되게 좀 놀라실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정말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봉상, 월봉상 사실상 그 직전 고점까지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 자체는 이거예요. 양극재는 지금 계속 슬로우 내지는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오히려 작년 그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보인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가 혼자 좋은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갈 수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연초만 해도 시장에서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보여준 게 이번에 그 상승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 한 11만 원 일단 먼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빠르게 김성준 이사님한테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삼성 HBM을 이제 탑재하겠다, 본인들 제품에. 지금 이런 속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네. 예,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논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나온 것들이 어떻게 그 진위 여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젠슨항 그 CEO의 발언이라면은 충분히 신빙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HBM 생태계 안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반도체주들의 다시 한번의 약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 짧게 언급. 네,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속보성으로 그냥 헤드라인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언제 탑재될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HBM 뭐 10에 탑재가 될 수도 있고 HBM 뭐 12에 탑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당장 탑재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삼성전자 HBM 향 관련 뭐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SK 홀딩스일 것 같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일 한번 지금 오늘 유전 테마가 한번 좀 위에서 빠졌으니까 내일 순환매 관점으로 이제 삼성전자 향 소부장 관련주들이 한번 내일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준 이사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